대표할 수 있는 값들이다라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정규성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표본이 이 대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조사를 하든지 그걸 감안하고라도 이 튀는 값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 통계량에서 주로 갖춰져야 되는 것들 평균, 절사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편차,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그다음에 외도, 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외도, 첨도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사분위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정규성 검증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들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좀 더 찾아보면 SPSS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여기를 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엄격하대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 편이고 주로 기술 통계량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외도, 첨도 정도의 그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여기서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규성 검증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제시한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되게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0.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되게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앞으로 배워야 될 통계에서는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즉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래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대립 가설이 맞아 들어가는데 얘만 좀 반대라는 거예요. 살짝 기무 가설을 보면은 여기서의 기무 가설은 정규성이 있다. 정규 분포도를 따른다. 대립 가설은 정규성이 없다로 보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되어져 있어. 자,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1보다 작기 때문에 어찌 해야 된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따른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다른 거에서는 대부분 정규성이 없다 이렇게 돼야지 귀무 가설처럼 보이지만 얘만 좀 반대라고. 뒤에 이제 귀무 가설하고 대립 가설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건데 대부분의 통계는 어떻게 귀무 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차이가 없다로 시작해. 위에서 나와야 될 거는 차이가 없다.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 이게 기무가설이야. 그리고 차이가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근데 정규성에서만 그게 좀 반대로 되어 있다고. 자, 정규성이 없다가 원래 기무가설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 정규성 검증에서는 기무가설이 정규성이 있다. 대립가설이 정규성이 없다로 해야지만 해석이 맞아 들어간다. 옆에 따라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통계값에서 유의 확률이 나올 거예요.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을 이제 P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이게 스몰 P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통계값에서는 대문자 P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통계의 약자를 해가지고 지금 확률의 약자를 해가지고 P라고 쓸 거야. 유의 확률 P가 유의 수준이 있었어. 자, 유의 수준은 뭐 0.05도 있고 0.01도 있고 0.001도 있고 그랬어. 이게 유의 수준이야. 이건 제시를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신뢰도 기준을 했을 때 유의 수준이 0.05라고 되는 거는 95% 이상의 신뢰도 구간. 95% 신뢰 구간. 0.01을 였을 경우에는 99%의 신뢰도 구간. 그러면 누가 더 빡세냐라고 하면 99% 신뢰도 구간이 더 빡세. 그치?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확률적으로 더 범위가 좁혀진 거기 때문에 이 범위한 유의수준 0.01로 하는 게 좀 더 가혹한 범위에 해당이 되고 이거보다 더 가혹한 게 0.001이야. 즉 99.9%.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그 시그마 6라고 하는 거는요. 6시그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0만 분의 1이었지만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형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유의 수준이 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유의 수준이 작아질수록 확률값은 더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논문에 대한 데이터를 하려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0.05, 95% 신뢰 구간을 쓰고 사람 인체에서 되게 해로울 것 같거나 뭐 신약 개발하거나 뭐 새로운 항암제를 했는데 얘가 표적 항암제가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룰 때는 예보는 좀 부족해서 99% 신뢰도 구간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한 부분이 이거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배워야 될 많은 것 중에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 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게 검증이 되면 얘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버린다는 얘기야.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통계적인 걸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그러면 귀무 가설이 뭐고 대립 가설이 뭔지는 맨 처음에 통계 검사를 할 때 얘는 가설이 이럴 거야 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규성 분포에 대해서만 귀무 가설의 경우가 정규성이 어떤가? 귀무 가설을 정규성이 있다.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을 정규성이 없다로 하자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T 검정을 할 거고 분석을 할 거고 그런 검정에 대해서는 통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두 개의 처리를 했는데 두 개의 처리가 차이가 없으면 안 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규성만 봤을 때는 기무 가설이 정규분포가 있다.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정규분포가 없다라고 가정하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의 확률이 0.0000이 나왔어. P라고 하는 값이 0.000이 나왔는데 이것은 미가 보다도 작은 값이야. 0.01보다 작아. 네? 그러면 어쩐다? 이렇게 작으니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여기서 정규성이 어쩐다? 정규성이 없다. 이걸 선택하자고 해. 여기까지 따라가요? 기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뭔지 다시 설명하겠지만 정규성의 경우에서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이 조금 다르니까 이걸 좀 알아두시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줄기와 이그림,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좀 상자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 유의 확률하고 유의 수준은 구분하시겠죠? 유의 확률은 통계 분석을 했을 경우에 표에 딱 나와요. 이 값이. 그러면 내가 유의 수준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을 쓸 건지 대립가설을 쓸 건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 그거를 최종 코멘트를 써줘야지 통계 분석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자 그림만 볼게요. 상자 그림은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의 값을 구한다. 요게 표시가 있어요. 이제 요걸 가장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조금 자료가 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요 표를 하나 설명하려고 뒤에 값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상자 그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지금 첨가를 한 건데, 요거 작성하려면 USB 바뀐지 모르고 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봅시다. 뒤에까지 보이긴 하시죠? 확대해드려요. 확대해드릴 것 같긴 한데. 자, 상자 그림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1부터 10까지 쓰는데 데이터의 개수가 지금 이거는 10개입니다. 또 하나 해봐야 될 게 뒤에는
가지가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서 20을 하나 써봅시다. 데이터 개수가 몇 개? 11개입니다. 자, 일단 서로 다 다른 걸로. 여기는 어떤 조사를 했더니 1점부터 뭐 10점까지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1점부터 뭐 10점 이렇게 있나 봐. 근데 1점부터 5점까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하는 거면 2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3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어쨌든 데이터 개수가 쭉 이렇게 몇 프로 늘어나가지고 1부터 10까지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잘 들어. 자, 데이터 개수가 일단 10개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중앙값 구하기. 중앙값을 어떻게 구한다겠어? 중앙값은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한다 그랬지. 기억해요? 좁혀야 돼요? 자, 쟤는 크기가 1, 2, 3, 4니까 했지만 뭐 1, 2, 3, 3, 3, 4, 4, 5, 6, 7, 8, 9, 10, 11, 12, 1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중앙값이 얼마예요? 자, 1번이라고 답한 사람 한 사람, 2번이라고 답한 사람 두 사람, 3번이라고 답한 사람 세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중앙값은 얼마예요? 누구한테 침묵을 좀 깨줘봐.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값은 3이죠. 순서대로 쭉 나열했더니 이게 5번째, 6번째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거의 평균은 3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자, 저기처럼 짝수계를 했을 때 보기 예제는 1부터 10까지 쭉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도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가장 가운데 오는 수가 중앙값이야. 그렇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짝수계에 해당이 되니까 5와 6이 중앙값으로 오가지 원래. 그래서 두 개의 값 5와 6을 더해서 2로 나눈다. 평균 구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중앙값은 얼마냐면 5.5예요. 돼요? 여기까지 하십니까? 수치적으로 5.5를 중앙값을 먼저 구해놓는다. 이 중앙값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Q2라고 할 거예요. 지금 뭐뭐 구하고 있는 중이냐면 앞에서 Q1, Q2, Q3 해가지고 여기 1.5 더하고 어쩌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 이걸 순서대로 해나갈 거니까 숫자를 한번 잘 따라가 봐. 자, 1부터 10까지 수를 나열하고 이거의 가장 중앙의 값을 구한다. 첫 평균을 구했어. 얘네 둘의 평균이야. 5와 6의 사이값. 얘 같은 경우에는 3과 3의 평균이니까 얼마야? 중앙값? 3이겠지. 같은 수가 반복될 경우에.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얘는 중앙값이 얼마야? 6? 네, 6입니다.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얘도 홀수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 값 6입니다. 그치? 근데 앞에는 어째? 짝수계로 이루어졌으니까 어쩐다고? 짝수계로 이루어졌으니 양쪽의 값의 평균을 구해놓는다. 그치? 만약에 여기가 5, 5로 돼 있어. 그러면 5 더하기 5 나누기 2니까 5야. 여기까지 따라가요? 중앙값. 자, 두 번째. 4분의 수를 구하기. 자, 상자 그림의 경우에서는 1, 4분위, 3, 4분위만 있고 4, 4분위라는 말이 없어. 4분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4분위라는 의미가 4, 4분면까지는 있는 게 아니어서 1, 4분위, 3, 4분위라는 표현을 쓸 거야. Q1은 여기서 1, 4분면에 쓰고 Q3가 3, 4분면씩 씁니다. Q2는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돼요? Q1, Q2, Q3. 자, Q1이라고 하는 거는 Q2보다 작은 데이터의 중앙값. 자, 그러면 1, 2, 3, 4, 5가 5.5가 중앙값이었으니까, 그치? 자, 5.5보다 작은 요 값들 중에서 가운데 값 얼마예요? 네, 3이겠죠? 그치?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Q고요. 자, 그 다음에 Q3는 Q2보다 큰 데이터 중에서 중앙값. 그럼 6부터 10까지 있는 수 중에서 가장 가운데 값. 얘네들 중에서 이들 무리에서 중앙값은 8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갑니까? 따라가시죠? 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여기서 뭐라 했죠? 중앙값이? 중앙값이 얼마예요? 6이라고 했어. 왜냐면 20이 지금 앞에 하고 데이터가 하나만 더 추가를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6이 중앙값입니다. 이거를 Q2라고 얘기하자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얘보다 작은 요들 무리에서 가운데 값. Q1은 얼마예요? 얘네들 무리 중에서 가운데 값이니까 Q1은 3이 되겠죠? 자, Q2는 얘보다 큰 얘들 무리 중에서 가운데 값. 얼마예요? Q3는 9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가요? 홀수계일 때하고 짝수계일 때하고.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Q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전체의 대표의 약 24이 25%를 얘기하는 거고, Q2는 50%에서 75% 사이를 얘기하게 되고, Q3 영역은 75% 이상 영역에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분위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위에 데이터를 가지고 밑에 스텝부터는 상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노트에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자, 가로선을 그리고 가로축을 하나 그려놓고 Q1, Q2, Q3를 표시한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선을 하나 빨간 선으로 이제 그리고 Q1이 얼마였냐면 Q1이 3이었고 Q2가 5.5였고 Q3가 8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3 쓸 거고 3, 4, 5, 6, 5.5 여기 5.5 정도 되는데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6, 7, 8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3, 8, 5.5 선 넣어주고 여기다가 네모 박스를 하나 부어요. 상자 그림이니까 상자를 하나 그려. 상자 그린 다음에 5.5 라인 있죠? 이 5.5 라인이 중앙값이니까 여기를 좀 굵게 그려줘요. 따라갔어요? 여기까지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QR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IQR. 자, Q1, Q2, Q3까지 표현했으면 IQ라고 하는 거는 IQR이라고 하는 값은 Q3의 값에서 Q1을 뺀 값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자, 8에서 3을 뺀 값.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나와? 자, IQR이라고 하는 거는 Q1부터 Q3까지의 거리를 뜻해. 자, 3에서 8까지니까 거리는 5가 되겠죠. 수치적으로. 돼요? 수치가 5예요. 자, 그 값을 가지고 자, 울타리를 만들 건데, 울타리는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지워져야 될 울타리야. 울타리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상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벗어나는 범위 값이냐 라고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정해 줄 건데,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가상의 울타리 만들기예요. 자, 가상의 울타리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Q3 값에서 1.5 곱하기 IQR 값을 더할 거예요. 자, 아까 IQR 값이 얼마였냐면 5라고 했으니까 이 5에다가 1.5를 곱하면 이게 4.5가 나와. 그치? 자, 그래서 Q3의 8에다가 4.5를 더해서 12.5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갑니까? 자, 그럼 12.5를 자, 여기가 8, 9, 10, 11, 12, 12.5가 이 정도 있으면 12.5 정도에다가 울타리 하나 쳐줘. 이 정도가 얼마냐면 12.5 정도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 왼쪽으로 이제 Q1의 값에서 1.5 곱하기 IQ 값을 빼줘요. 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는. 자, 그래서 3에서 4.5를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그렇죠? 3, 2, 1 하고 0하고 1, 0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자, 울타리를 쳐줘봤더니 자, 이건 울타리야. 자, 이 울타리 안에 범위에 들면은 최대 최소를 갖다 집어넣을 거고, 만약에 이 값에서 빠지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이상치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데이터 중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고 데이터 중에서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 포인트를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최대와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최대 최소값이 왼쪽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1.5보다 큰 최소값을 구해보니까 그게 얼마였냐면 1이었다는 얘기고, 그죠?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봤더니 그것이 1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가 10. 그래서 이렇게 최대의 최소를 이 울타리 안에다 표시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점점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상자 그림. 또 대부분의 경우에 울타리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 울타리를 지워줘요. 이만큼이 상자 그림으로 완성. 자, 그러면 이 상자 그림만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값들 볼게요. 중앙값 있죠? 첫 번째 가장 가운데 값 중앙값. 그 다음에 이쪽이 최대값, 이쪽이 최소값. 그 다음에 제1 4분위수, 제3 4분위수. 1 4분위수, 3 4분위수. 표시됐죠? 몇 가지 따라가요? 그거를 나타낸 것이 앞에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에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는 데도 있고 이걸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마다 조금 틀린데 이게 지금 아웃라인에 해당이 되는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는 이제 최대 최소가 이 안에 들어가는 문제였지만 대신에 이 문제를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Q1, Q2, Q3를 구한다. 문제 그대로 있으니까. 두 번째 4분위수를 구한다. 4분위수 구했으니까 4분위수 구해서 Q1, Q2, Q3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림 그려보라고. Q1, Q2, Q3까지는 알려줬다. 자, 그 다음에 IQR을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 IQR은 얼마예요? 여기서 IQR은 6이 되겠네요. 그치? 그 IQR 가지고 거기다 1.5를 곱해서 Q1에서 뺀 값을 왼쪽에, Q3에다 더한 값을 오른쪽에다 그린다. 그죠? 이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상의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 최대 최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지 확인. 자, 오른쪽 아웃라인이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격에서는 IQR이 6이었어요.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얼마니? 그러니까 3에다가 3 빼기 9를 하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9를 하고 9 더하기 9를 하니까 여기가 18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9 그러네요.
뭘 구해야겠어? 아웃레이어라는 거 있지? 아웃레이어가 여기가 마이너스 6.5요. 여기가 18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까지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다. 자, 울타리를 쳐줬는데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자,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뭐가 제거되냐면 20이 제거되고 10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값은 1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0이 최대가 되고요. 자,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이 1이었기 때문에 3, 2,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20이라는 데이터는 어디다 나타내냐? 20이라고 하는 값은 18, 19, 20 여기에 있는데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이상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한다. 괜찮아? 여기까지 돼요? 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지금 상자 그림이에요. 생각하죠? 네. 중앙값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의 크기랑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그렸다 그러면 얘는 중앙값이 3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Q1의 값은 얼마일까? Q1의 값은 얘네들 중에서 가운데 값. 얘네들 중에서 가운데 값 2죠. 얘네들 중에서 가운데 값 4입니다. 평균 구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얘네들 중에 가운데 값하니까 여기 다 평균 구하고 있으면 안 되고 홀수계니까 그냥 2가 Q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Q3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디엄 값은 3인 거고 여기까지 같이? 자, 거기에다 1.5를 곱해서 2에서 빼고 1.5를 곱해서 2에서 더하고 그래서 아웃레이어 그려주고 아웃레이어 했을 때 아웃레이어 중에 바깥쪽에 해당이 되는 값이 있으면 걔네들은 양쪽으로 동글뱅이 쳐서 이상치를 나타낸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선택을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통계를 할 때도 뭘 빼줄지 더해줄지 이상치 값을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이제 성별에 따라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개를 각각 분류하라고 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진하게 가운데 그려진 게 뭐라고? 얘는 중앙값이야. 평균하고 좀 달라. 중앙값은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야. 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이 최소값하고 아니 중앙값이 제1사분의 값하고 같죠. 검정게 좀 두꺼운 라인에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제1사분의 Q1의 값이고 검정게 두껍게 나와 있는 게 Q2고 이쪽에 있는 게 Q3의 값이야. 그 다음에 이건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이 되는데 최대값 중에서도 이거 숫자가 467도 있고 134도 있고 348도 있어. 그럼 최대값이 348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아니라고.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인 거고 얘네들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값이야. 여기까지 돼요? 이상하게 숫자가 나왔네 라고 하는 값이야. 근데 그 이상하게 나온 값들 우리가 이상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치 중에서도 그래도 얘는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버리긴 버려져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동글뱅이 표시고 아예 특정하게 얘는 쓸모가 전혀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값이 별표를 표시한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설명을 안 울타리와 바깥 울타리 사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바깥쪽에 있는 거에 사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져 있는 값을 이상점으로 간수하고 이 표시를 한다. 바깥 울타리 벗어난 값은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좀 있어요. 상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상자 도표, 그다음에 뭐 줄기 그림, 줄입과 그림,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상자 그림을 하는 이유는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성별에 따라서 여자하고 남자로 나눠봤을 때 최초 급여가 그림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때부터 한번 배웠을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한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보니까 중앙값이 일단 누가 더 높냐면 남자가 더 높네. 그 다음에 숫자들이 이상치 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아하니 남자들에 대해서 최초 급여가 편차가 굉장히 컸겠구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 딱 그것까지. 상자 그림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 두 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여자의 경우에서는 이 중앙값의 굉장히 값이 어때요? 이 값들이 올려있죠. 최대 최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중앙값의 거의 값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평균값의 거의 올방에 있겠다 라는 걸 볼 수 있지. 자, 근데 남자의 경우는 어때요? 남자의 경우는 중앙값보다 높은 이 그룹핑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이상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한쪽으로 그 그래프가 기울어져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데이터를 했을 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런 외부나 전기들을 했었어요. 그 최초 급여가 이렇게 되는 경우 남자들이 아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야. 근데 두 개를 같이 했을 경우는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여자의 경우에서는 좀 낮은 쪽으로 최초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외도가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 아마 남자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여자들만 분류를 하느냐 남자들만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남자 여자를 전체를 섞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값은 굉장히 다른 해석을 보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자 그림 그리는 거. 타부니스가 뭐고? 이건 앞에서 이제 간단한 데이터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여기부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내릴게요. 자, 여기다가 SPSS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설명을 위해서. 얘를 이제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변수 이렇게 넣게 돼 있고 파일 편집 보기 이런 식으로 마치 엑셀 그래프처럼 되어져 있어요. 엑셀처럼 되어져 있는데 얘를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뭐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총 기초 자료는 다 있을 거니까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다 컴퓨터 하나씩 있고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못하니까. 자, 얘네는 여기에 지금 앞에서 제가 이 설문지 했었던 거 있죠. 설문지 시간 했는데 이름이 누구고 성별이 누구고 성별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나이는 몇 센치 나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5번 악기를 배운 시간을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로 수치 척도로 바꿔가지고 제시하게끔 했었어. 이 표가 있었어요. 자, 이 표를 SPSS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다 하나씩 같이 집어넣었어요. 유성, 미나, 민수, 수정, 민혁 하나. 그다음에 성별은 1번, 2번, 나이, 악기, 그다음 악기를 배운 기간으로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넣어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줄 여러 개 되어져 있는 이거를 이쪽에다 그냥 옮긴 거예요. 되시죠? 네. 자,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데는 유성, 미나, 민수, 수정처럼 이름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이걸 명목척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변수로 치지 않을 거예요. 한 칸을 더 클릭해서 변수 보기를 클릭하면 작아가지고 안 커지네요. 안 커지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이름, 성별, 나이를 가지고 앞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정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명목 척도라고 해서 선택을 해요. 명목, 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목 척도를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성별은 1번 남자, 2번 여자 그랬지. 숫자로 바꿨지. 그래서 얘도 명목 척도 있지만 1번, 2번으로 나타냈다라는 명목을 얘기를 해줬어. 그 다음에 나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얘는 숫자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척도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요. 선택하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척도, 순서, 명목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걸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이니까 명목이겠죠. 1번부터 가고 클라리넷부터 트럼본까지. 그 다음에 악기를 배운 기간은 순서에 해당이 돼. 순서라고 하는 거는 6개월 이하, 이어서 6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순서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쳐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거 나중에 설명값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급하니까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냥 돌려요. 그런데 미리서 하면 좋은 게 이런 거죠. 자, 앞에서 남자, 여자 그랬거든요. 변수값에다가 1번을 남자라고 하고 2번을 여자라고 하자라는 설명을 붙여주면은 나중에 처리할 때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여기 값에다가 넣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기의 이름은 1번부터 5번까지 썼으니까 1번 클라리넷, 2번 트럼펫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만 넣어볼까요? 자, 변수값 예를 들어서 6번이 있다고 치고 6번 뭐가 있을까? 하모니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모니카 이렇게 넣으면 없는 건데 넣는다고 뭐라고 하죠? 보시면 5개의 항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이게 만약 여기는 색소폰을 제거를 하고 자, 변수값 5번 이런 식으로 하면 5번까지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값을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5번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넣을 수 없다고 강조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 했을 때 6개월 미만을 1번, 6개월에서 1년을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5번까지 수치 척도로 바꿨으니까 얘도 숫자로 바꿔서 넣었어요. 자, 이걸 다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따라가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쓰려고 하면 아마 대학원을 가야지 쓰는 거고 대학원을 안 가면 여기까지 안 쓸 수도 있고 조금 품질 검사를 좀 빡세게 하는 데다 하면 쓸 수도 있어. 그거는 가능성이 좀 다르니까. 그다음에 일부는 엑셀로 해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SPSS가 그냥 논문 자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주로 데이터나 분석이나 그래프 얘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분석해서 기술 통계량 있죠? 자, 기술 통계에서 기술 통계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값에 대해서 기술 통계를 할래 하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성별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나이도 넣고 악기도 넣고 악기 배운 시간도 넣고 자, 여기서 빠진 게 이름이죠. 앞에서 이름은 사람 이름으로 한글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걔만 빠지고 4개에 대한 값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은 기술 통계 값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봅시다. 여기서 단순한 기술 통계 딴 거를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값이 나오냐면 자, 몇 명을 조사했냐면 N수는 6명을 조사를 했어. N수는 사람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값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가요? 왜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분석에서 기술 통계를 눌렀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옵션을 하나 클릭을 하면 이때 뭐 나오냐면요. 첨도하고 외도가 나옵니다. 자, 보통의 상태에서는 얘가 클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까지만 나오죠. 첨도하고 외도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첨도하고 외도가 그래집니다. 그러지?
절대값이 얘네는 정규성을 보기 위해서 외도와 첨도값을 해야 된다 그랬지? 외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 그 다음에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을 경우에는 정규성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랬지? 다만 얘는 데이터 값이 6개밖에 안 되니까 좀 적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에서 외도와 첨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쩐다? 둘 다 정규 분포도를 따를 수 있다죠. 빨리 따라가요? 네. 자, 그렇게 갑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 앞에서 한 상자 도표가 있어요. 상자 도표도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단순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구할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성별이 있고 성별을 범수축으로 두고 그 범수축이라는 거는 X축이 남자, 여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변수를 성별을 여기다 두고 악기를 배운 기간을 변수로 뒀다. 자, 이랬을 때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상자 도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성별이 범주 범위로 갔고요. 그다음 악기를 배운 기간이 Y축으로 가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값, 그지? 네,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가 3Q3, 얘가 Q1의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데이터가 적어서 여기 2, 30 값이 없어. 자, 이 두 가지 분포를 보니까 자, 남자하고 여자거든요. 그죠? 자, 그럼 두 가지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자 그림을 봤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 이렇게 보니까 중앙값은 어때? 중앙값은 서로 비슷하죠. 둘의 중앙값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최대값하고 최대값도 같아. 근데 최소값이 좀 차이가 나네. 그치? 악기를 배운 기간이 남자가 여자보다는 네? 조금 더 긴 기간을 배웠겠다. 그죠? 최소값하고 최소값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서만 확인한다면 그렇다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설문지 여러분들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설문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남녀 뭐 선호도 조사할 수도 있고 가끔 뭐 화이트 맥주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각각 신제품 나오게 되면 예? 선호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연령별도 할 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할 거고 음주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은 1번은 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술을 마셔본 경험이 몇 개월 몇 세 이상입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그런 거를 설문지를 자기가 만들어. 그렇지? 자기가 만든 다음에 그 설문지를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걸 조사를 했어.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야.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와봐 라고 했어.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되시죠? 설문조사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정에서 갖는 검사까지는 안 해서 갖는 검사도 비슷해요. 5점 척도법이라고 해 5점 척도나 7점, 9점 이렇게 해서 어떤 갖는 검사 또는 우리가 강의평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 강의평가서 예를 들어서 보통이다, 좋다, 뭐 매우 좋다, 그다음에 뭐 별로다, 매우 별로다 이렇게 되면 무점 척도야. 5개의 문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척도법을 얘기할 때는 주로 홀수계를 얘기하는데 조금 길게는 11 척도까지 있어요. 3점 척도라는 거는 가장 가운데 보통이다, 좋다, 나쁘다. 이 3점 척도. 네. 5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치를 줘가지고 그냥 좋다, 매우 좋다. 몇 가지 나가는 게 5점 척도. 7점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네, 그 다음에 9점, 그 다음에 11점. 갖는 검사를 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한다 하면 9점까지 가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11점까지도 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척도법을 얘기할 때는 짝수는 없어. 그치? 홀수계를 해가지고 나타낸다. 악기를 배운 기간, 악기,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이 각각
각각 딱 이렇게 수치로 해가지고 통계조사가 돌릴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나이의 분류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어떤 것을 공주로 둘 거냐를 보고 통계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SPSS라고 하는 거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어서 프로그램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게 이런 유의 확률이 어쩌냐를 해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SPSS의 데이터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제 값에다 데이터에다가 쭉 집어넣게 돼 있어요. 우리가 통계 검사를 할 때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엑셀로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해서 여기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상자 도표를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렸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표가 나오는데 이게 정규성 공개하는 QQ 도표예요. QQ 도표는 SPSS도 있어요. 근데 얘를 해석하는 일들을 알아야겠지. 자, 이 정규성 QQ 도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아래측에는 관측값이 있어요. 아래측은 관측값,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다룬 기관이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이런 관측값이 있는 거고, 정규 기대값은 이제 그냥 이렇게 디폴트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값 중에서 잘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동글뱅이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산정도하고는 달라요. 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하나의 이 직선성을 이루면, 직선에 가장 가깝게 들어가면 얘는 정규성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백분위 산점들을 그린다. 그런데 아래 그림상에서는 어쩐다? 직선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얘네도 떨어져 있고, 얘네도 떨어져 있지. 그지? 네, 요런 값들 때문에 어쩐다? 직선에서 벗어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쩐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즉 정규 QQ 도표라고 하는 거는 이 점들이 이 직선에 몰려져 있으면 정규성을 따른다라고 하겠죠. 그치?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악기를 배운 기간하고 나이를 갖다가 한번 QQ 도표를 한번 해봤어. 앞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랬더니 어때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얘네는 이렇게 두 개만 여기에 붙어 있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직선에 붙어 있어요. 총 데이터는 6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되어져 있으니, 자, 악기를 배운 기간보다는 나이가 정규성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정규성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지. 데이터를 다시 모집을 하거나 이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가 됐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들 요거들을 좀 설명을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T검정 들어갑니다. T검정. 자, T검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미리 T검정 3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단일 표본 T검정. 이 단일 표본 T검정은 1표본 T검정이라고 돼. 단일하다. 말 그대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건 2가지의 대상을 비교할 수가 없어. T검정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의 T검정은 2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요. A라는 데이터하고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다. 2개의 그룹 중에서 A가 더 좋은지 B가 더 좋은지, 아니면 A하고 어떤 짓을 했더니 B가 차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2개의 그룹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T검정이라고 합니다. T검정. 2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자, 근데 2개 이상으로 한 3개, 4개, 5개, 6개 정도의 그룹이 늘어나잖아. 3개 이상의 그룹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룹이 늘어난다. 근데 그것이 3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분산 분석을 씁니다. 분산 분석하고 T검정은 그룹의 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T검정에서도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1표본 T검정이라고 해요. 쟤는 2개의 그룹을 알아보는 건 아니야. 하나의 그룹에서 알아보는 거여서 그냥 일반적인 T검정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붙였어요.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뒤에서 나오는 독립표본하고 대응표본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주로 메인이긴 하지만 1표본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단일표본 T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 X의 평균에 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쓴다. 그룹이 하나예요. 그룹이 하나인데 모집단이라고 했죠? 엄마 집단이야. 근데 엄마 집단 전체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표본이었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가설 검정을 할 때 쓴다. 단일 표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한 개 뽑고 그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단일 표본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어디 이렇게 숲이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소나무 숲이고 여기는 이제 뭐 버드나무 숲이고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뭐 향나무 숲이고 이렇게 있었어. 네? 근데 이런 나무들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채취를 한 거야. 여기 X1 해주고 X2 해주고 X3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뭔가 X4라는 다른 그룹핑이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표본은 얘가 선택이 된 거야. 그치? 하나의 집단만 보고 얘를 보니까 이 전체의 숲은 X4의 나무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야 돼요? 그룹핑으로 봤을 때 단일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어디서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 집단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달라져. 그치? 그래서 얘가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보다는 여기가 전체를 설명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골라낼 때 쓰는 게 단일 표본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예제가 들어갑니다. 자, 가설의 설정. 가설부터. 중학교 1학년들의 평균 키는 150cm 정도입니다. 그런가요? 요즘은 더 커서 150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자, A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50cm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30명의 학생들의 키를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모집단은 뭐죠? 자, 이 문장에서 모집단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평균이죠. 그치? 표본은 뭐예요? 네, A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표본입니다. 네, 거꾸로 가는 거지. 자, 전체 모집단은 중학생이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는 150입니다. 이게 모집단 X의 평균이야.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써놓고 모집단은 이 문장에서 모집단은 그 다음에 표본은 구분하셔야죠? 자, 그 다음 N수는 표본의 수는 30입니다. 그치? 자, A 중학교 1학년 학생 평균 키는 15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이 가설의 설정이야. 자, 중학교 1학년이 150 정도 된대. 그러면 여기를 뭐 서신중학교 1학년 학생 키가 평균이 150일까? 30명을 뽑아와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 자, 여기서 연구 가설은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신장은 150cm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 가설을 세웠으니까 귀무 가설은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신장은 150cm와 같다가 지금 귀무 가설입니다. 자, 연구 가설은 뭐라고? 아마 안 같을걸?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지. 같으면 뭐하러 하겠어. 그래? 안 같을걸 하고 있을 게 연구 가설이고요. 그렇다면 귀무 가설은 아니야.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귀무 가설이야.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귀무 가설을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가설을 써는 거야. 그래서 평균 신장은 150cm와 같지 않다가 대립 가설입니다.
해놓고 자 연구가설, 비무가설, 대립가설, 모집단, 표본 설명하세요. 그럴 수 있죠. 자 이거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단일 표본 T 검정입니다. 단일 표본은 대상이 하나야. 근데 모집단의 평균이 있어. 그래놓고 표본이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지 보는 거라고. 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그게 1표본 T 검정입니다. 되시죠? SPSS에서 제가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신장을 조사를 했대요. 자, 신장을 조사 쭉 해서 이제 1번부터 해가지고 사람 수를 다 들어왔어요. 데이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데이터는 1번부터 30명의 신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용 크기를 어떻게 하지? 됐다. 이게 더 작아지고 이게 더 크죠? 자, 1번부터 30번까지 A반, A 중학교에 키를 다 입력을 했어. 그렇지? 그 따라가요? 자, 입력한 다음에 자, 뭐 알아보려고 한 거냐면 자, 여기서 이 메뉴에서 분석의 평균 비교의 1표본 T 검정을 클릭할 거예요. 이 순서로. 자, 얘를 연 다음에 분석의 평균 비교의 1표본 T 검정 있죠? 마우스를 계속 옆으로 가면 돼요. 자, 맨 처음에 분석, 평균 비교, 1표본 T 클릭. 이걸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로 물어보겠지. 자, 검정 변수는 자, 여기 신장이 있으면 이 신장에 클릭해서 여기 화살표를 해주면 이쪽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라가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그냥 누르게 되면 여기 뭐 검정값에 0이라고 표시가 돼. 자,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150이 150과 같느냐 같지 않느냐겠지. 그지? 자, 150과 같느냐 안 같느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이 검정값에다가 150을 넣어줬어야 돼. 그래서 다시 분석, 평균 비교, 1표본 T 검정 그런 다음에 검정값이라는 데 있죠? 여기에 150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나오게 되는 값이 1표본 통계량하고 1표본 변형값이 나옵니다.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값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제가 이만큼 캡처해가지고 PPT에다 붙여놨어. 자, 이걸 분석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걸 해석을 해야지. 해석하는 방법. 자, 1표본 검정에서 평균은 얼마야? 자, 평균 어디로 읽어들어? 여기에 평균값 있죠? 자, 이 30명에 대한 이 데이터에 대한 30명의 평균 얼마니까 149.77입니다. 그치? 자, 평균. 그 다음에 T값은 T값이라고 하는 건 이게 T값입니다. T값은 마이너스 0.264이고 유의 확률은 0.794입니다. 됐어요? 자, 유의 확률 찾았죠? 유의 확률이 얼마야 지금? 0.794로 보여. 자, 유의 확률이 자,
자, 유의 수준이 얼마로 했냐면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유의 수준은 얼마야? 유의 수준은 0.05야. 그럼 0.05보다 유의 확률이 어때? 여기가 유의 확률 0.794니까 얘가 0.05보다는 큽니다. 그치?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컸으므로 어쩐다? 기후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다야. 그치? 반대로 하면은 기후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한다야. 됩니까? 자, 기후가설이 그러면 다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앞에서 기후가설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신경은 뭐와 같다? 150cm와 같다였지. 자, 그러면 150cm와 같다를 기각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150cm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헷갈려? 자, A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가로 열고 149.77cm로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균 신장 150cm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최종 해석합니다. 이게 정답. 그래요? 통계를 해석해서 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써줘야지.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1표본 T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타났다. 평균값이 얼마고? 전국 신장은 150이니까 이때 T값은 마이너스 0.264고 확률값은 0.794였으므로 네? 유의차가 없다로 판정. 되니까 이게 1표본 T검정. 자, 이건 다른 예제인데 얘들도 T검정을 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감정으로 하니까 자, 1표본 T검정에서 요거 하나, 그러니까 최초급여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 검정값을 얼마로 했냐면 18,000달러로 했대요. 18,000 검정값을 꼭 넣어줘야 돼. 근데 이거는 기부가설이 뭐겠어? 자, 여기서의 기부가설은 뭘까요? 최초급여는 18,000달러이다. 됐죠? 대립가설은 최초급여는 18,000달러가 아닐 것이다. 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목평균이 18,000인지를 하는 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계수까지 분석을 해서 했더니 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자, 검정값 18,000이고요. T값이 마이너스 2.7이고 유의 확률이 0.007입니다. 유의 확률이 0.007이니까 어쩐다 얘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어쨌어? 네?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죠?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어쩐다?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한다. 그죠? 그죠? 대립 가설은 어쩐다? 18,000이 아닐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결과에서 유의 확률이 0.007이므로 유의 수준 1%의 최초급여 평균이 18,000이라는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은 18,000이라고 하는 최초급여가 18,000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은 유의 확률이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0.1이라고 했는데 좀 잘못된 얘기죠. 네, 여기는 1% 수준이 아니라 어찌해야 돼? 95% 맞나요? 퍼센트 유의 수준? 유의 수준? 95%
95%에서 최초 금액 평균이 18,000이라는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유수준 95%라고 하는 거는 0.05에 해당됩니다. 퍼센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따라갑니까? 자, 1표본, 1표변은 동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얼마만큼 일치할 수 있느냐, 해설할 수 있느냐 해서 대립가설하고 기본가설을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오늘 살짝 할 건데 살짝만 할게요. 같이 5시 반 거야. 여기는 2페이지만 설명하고 끝날게요. 어려우니까. 자,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에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자,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독립표본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대응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 4개의 값 중에서 독립표본을 할 거와 대응표본 할 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4개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독립표본 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활용한다. 독립적이에요. A 집단과 B 집단이 별개여야 돼. 둘애가 영향을 안 줘야 돼. 그치? 이게 독립이야. 대응이라고 하는 건, 대응표본은 같은 집단에 대응되는 두 변수를 비교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시료를 가지고 발효를 했어. 그럼 발효에 전, 후가 있겠지. 그럼 발효 전하고 발효 후가 동일한 원료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준 거야.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응 표본을 쓴다고. 근데 별개로 이 A라는 데는 쌀을 넣어가지고 술을 만들었고 B라고 하는 거에는 포도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럼 얘와 얘는 전혀 별개지. 응? 근데 두 개 가지고 내가 알코올 도수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능성을 비교하거나 하겠어. 그러면 A 집단과 B 집단은 전혀 다른 집단이야. 그런 경우에서는 독립표본을 쓰는 거라고. 여기까지 돼요? 자, A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고 B라고 하는 중학교가 있어. 이 두 중학교에서 키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이때는 뭘 쓸까? 독립일까? 대응일까? A 중학교의 1학년 남자들, B 중학교의 1학년 남자들. A 학교와 B 학교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집단이니까 독립표본을 쓰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자, 4개의 보기. 다음을 T검정을 이용해서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 독립표본 검정과 대응표본 검정으로 분류해보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독립표본 검정은 몇 번일까요? 질문 읽었을 때? 자,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과 위약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시보 약, 가짜 약이라는 얘기야. 밀가루 같은 가짜 약. 자,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니까 위약을 씁니다. 자, 독립표본은 여러분들 통계 분석을 맡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택에 따라서 독립과 대응을 따로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과 밀가루 약을 복용한 그룹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개의 효과를 보기에는 다른 집단이죠. 그래서 1번은 독립표본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과 후의 혈압 감소 효과. 전과 후. 사전, 사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어쩐다? 이게 대응표본에 해당이 된다. 선택이. 세 번째, 다른 두 지역을 대상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을 비교한 결과. 경상도하고 전라도 이렇게 돼 있다. 지역이 다르죠? 다르니까 어째야 돼? 얘는 독립표본을 써야 됩니다. 3번. 4번 마지막. 일란성 쌍둥이는 모두 DNA가 다 똑같아. 얘네 구성이 같은데 얘네들 두 대상으로 해서 두 다이어트 방법을 효과를 비교했어. 그러면 어째야 돼? 똑같은 집단에 서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대응표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 그룹.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실험을 두 가지, 그러니까 되게 인터넷에도 많이 그러는데요.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A라는 회사의 제품이 조금 더 뭔가 성능을 개선해가지고 다시 또 이거 리뉴얼해서 만들었어. 원래 있던 제품을 기존 제품 그 다음에 개선된 제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두 제품의 기능성을 비교했다. 그러면 무슨 표본을 써야 돼? 둘 다 우리 회사 건데 내가 이거를 조금 개선해가지고 다르게 좀 그 성능을 개선했어. 이런 경우는 대응 표본을 써야 돼. 근데 풀무원 거하고 예를 들어 청정원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 똑같은 비빔만두인데 얘도 비빔만두야, 비빔만두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째야 돼? 회사가 다르지? 비빔만두라는 공통성이 있지만 회사가 달라. 이런 경우에는 독립표본을 써야 된다. 몇 가지 되십니까? 두 개 비교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다시 또 몇 가지